그 아주머니가 새를 살다 보니 주변에 개발 호재 같은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아주머니가 만약 낙원빌라를 샀다면 앉은 자리에서 3천을 벌었을 것이다. 아차하는 순간이지만 참으로 큰 돈을 벌 수도 있었을 것이다. 역시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가 온다는 말이 새삼 옳다. 예. 깨어있는 자, 항상 깨어있으라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항상 준비된 자만이 그 복을 누릴 수 있다. 예. 전에 보면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전세 3천에 사는데 이 세입자는 경매당해서 나가고 나는 이 집을 2천에 낙찰받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경매를 잘 모르다 보니까 자기의 전세 가격보다 더 싸게 낙찰받는 사례가 훨씬 많았어요, 옛날에. 역시 알아야지 면장도 한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똑같죠? 제가 초보 입장에서 실수할 뻔했지만 임차인 또한 돈하고 관계없는 인연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저에게 이제 제가 이제 결국은 이득을 마지막에 갖게 됐던 것이죠. 제 인생에 최초로 투자를 했던 낙원빌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돈을 벌어다 주었습니다. 작은 물건을 팔지 못해서 안달인 사람들이 이 사례를 보면서 깨닫는 바가 있어야 할 겁니다. 팔아서 다시 사고 팔고, 다시 사고, 다시 팔고, 다시 사고, 이런 방식은 얼핏 그렇듯 하나 해보면 바로 알겠지만 불가능한 스토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양도세라는 게 버티고 앉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팔고 나서 이 물건과 동일한 수준의 물건을 또 잡을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죠. 그죠? 그 정도 실력이 있으면은 이렇게 파는데 연연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 정도 실력이 없기 때문에 파는데 연연하게 되는데, 그렇다 보면은, 지금과 같은 동일한 물건을 또 잡는다라는 보장이 없는 입장에서, 자주 사고 파는 사람들이, 부자들이 별로 없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 팔지 못해 안달인 사람, 엉덩이가 가벼운 사람이 성공할 수 없는 시장이 법원 경매 시장이다. 자, 요 법칙대로 지금 이번에 희룡이도 그 덕을 본 거죠. 그죠? 이 법칙대로 가지고 있다가 낼름낼름 팔았으면은 이제 그 1억 5천 이상 더 벌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겠죠. 그러나, 엉덩이가 가벼운 사람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그 평택에서 35기도 그 평택에 있는 빌라를 사셨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호들갑을 떨면서 너무 헐값에 팔아치워버린 거죠. 세금 얼마 띄는지는 모르지만, 그죠? 자, 요런 게 또 이제 있다는 거죠. 좀 뭔가 진득해야 돼. 그게 어떤 거냐면, 어떤 겁니까? 전쟁이 있어. 그죠? 우리가 여기 아군이 여기에서 다 활을 쏘려고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다 이러면 여기서 막 적군이 와 하고 뛰어들잖아 막. 그럼 여기서 장군이 뭐라 그래? 여기 장군이 화살은 여기 떨어지는데 미리 지가 쏴버리면 화살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기다려 그러잖아요. 기다려라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막 적군들이 막 와 여기까지 와. 그럼 얘 여기서 마음 심장 약한 애들은 겁먹어가지고 지금 쏠라고 그러고 폼 잡을 때 장군이 기다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쏴라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애들까지 다 죽잖아. 이렇게. 자, 여기 있는 적군한테는 쏴도 맞지도 않으니까 이때까지 좀 기다려야 돼. 어찌됐든 유효 사거리까지 기다려야 돼. 자, 경매라는 매매 시점도 이런 기다림이 필요하다. 혼자서 호들갑 떨면 망해요. 망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이 필요하다. 예. 자, 아시겠습니까? 네. 자, 오늘 강의는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덥네요. 방에다가 추울까봐 8도로 떼놨더니, 다 덥다. 예, 자, 이게 이제 처음 낙찰받았던, 뭡니까? 낙원빌라의 이제 그 명도 사례예요. 이거는
지금 생각해도 기억이 날 정도죠. 어디서 뭐라고 살고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역시나 그 버릇, 원래 제 버릇 걔 못 준다고. 그죠? 그러니까 그 버릇으로는 영원히 가난한 사람이 될 것이다. 예. 그 뒤에 저는, 현재 위치에 이르러 있고, 자, 사람이란 게 이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금년에 저하고 이제 인연이 되지만, 또 여러분들 동기들도 한 4, 5년 지나면, 누구는, 와, 저 사람 저렇게 벌었어. 이러고, 또 누구는 그 자리에 서 있고, 이런 사람들이 천지차이입니다. 예. 어쨌든, 배운 대로 경매를 꾸준히 해나가면, 부자 되죠. 지금 사실상 그 스파레주 회원들 중에는 사실상 벌써 그 나이 또래 치고는 상당히 부자, 아니면 이제 60대보다 더 부자인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자기들이 부자인지 잘 모르던데. 그냥 오로지 경매만 배워서 사다 보니까, 부자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호랑이가 혼자 태어나가지고 사는데 주변에 이제 호랑이들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아직도 고양이나 개인 줄 아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너는 지금 호랑이야. 라고 알려주면 그제서야, 아, 그런가요?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자기 위치를 입체적으로 돌아보는 것도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경매쟁이라는 것이, 그냥 뭐 물건 한두 개 사는 거 보면 되게 싼티나잖아요. 벌써 경매쟁이 그러면 제가 일부러 조금 편하게 부를 때 경매쟁이 하지만, 어찌됐든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전 세계를 그 막론하고 그래도 상류층에 속합니다. 그죠? 그럼 상류층에 속하니까 거기에 걸맞는 마인드를 좀 갖춰야 됩니다. 걸맞는 마인드. 그래서 좀 부티나는 마인드가 좀 있어야지. 아직도 대한민국에서는 경매 교육한다, 경매 컨설팅 한다 그러면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싼티 나죠. 제가 처음 경매를 시작했을 때 부동산 하면 다 사기꾼이야. 이런 말들이, 그냥 보편적인 언어로 되어 있었어요. 그냥 부동산 하면 사기꾼이야. 뭐 이런 거 너무 많았어. 근데, 경매쟁이에 대해서는 더 낮은 평가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제, 그래도 협회와 스파레주는 경매를 학문적인 어떤 경지까지 끌어올린 거죠. 그리고는, 독자적인 것보다는 이제 그 선배 후배라는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가짐으로써 어디 경매 그 그룹에 가야 선후배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한 군데도. 그러니 어떤 이 문화를 좀 고품격, 고퀄리티로 만드는 게 이제 저희 항상 꿈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경매를 할 때 보면은 도처에 싼티나고 도처에 거짓말쟁이들이 주로 부동산을 하거든요. 돈도 못 버는데 지가 선생 노릇해. 그러니까 너무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돼. 지는 투자를 안 하는데 경매를 가르쳐 누구를. 얼마나 웃겨. 그죠? 김연아 선수를 가르치려면은 나름대로 세계적인 감독과 세계적인 선수 출신만 김연아를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매를 남을 가르치려면 지가 경매에 있어서의 우뚝 서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서 어떻게 남을 가르친다는 말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선배 후배의 개념이 있는 우리 그 협회에는 정말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그럼 자부심을 가지라는 말은 싼티나게 행동하지 말란 얘기죠. 그죠? 조금 부자답게 해야 된다. 우리는 경매 기술을 전하는 데가 아니고 뭔가 좀 부자들의 모임이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댓글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비스 박이, 정말 재밌고 감동적입니다. 어쩜 이렇게 법칙에 맞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예, 기봉씨, 맞습니다. 성질났다 그러면은 불같은 성격으로 쫓아가서 난리를 쳐야 직성이 풀립니다. 예. 기봉씨는 이제 한두 번 이렇게 하다가 30대한테 멱살 한번 잡히고 이리저리 흔들려 보면 그때서야 내 말이 맞는갑다 할 거야. 자, 형섭이가 안녕하세요. 늦었습니다. 네. 자, 예, 시중씨 소개로 명강의를 듣고 싶어 왔습니다. 네, 창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가 코로나 초기에 치료제, 백신 그거 관련주에 투자해서 조금 벌었다고 해서 그냥 빼고 가만히 놔두는 게 돈 버는 거 아니겠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돈 벌어서 벤츠 살 거라고 희망에 차 있었는데
그 후로 한 달 만에 진짜 몇천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봤더니 결국 손해봐서 더 잃기 전에 당장 정리했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의 친구분들은 지금도 뭐 몇 억 벌었다, 몇 억 벌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몇 억 번 얘기가 꾸준히 이어졌다면은 그 연세에 주식 안 해도 될 만큼 벌었겠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조금 벌다가 예를 들면 1년 꾸준히 벌면 다음에 또 빠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죠. 번 만큼 빼놓고 다시 또 남은 만큼 하면 되지. 그게 그렇게 대간 잘 안 된다. 그리고 왜 소중한 인생을 올랐다 내려갔다 하는 데서 놀아요. 되는 데만 있어야지. 응? 그건 선택입니다. 선택. 뭐가 맞다, 막하고 싸울 필요도 없어. 그냥 본인의 선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상에 공짜가 있겠습니까? 돈을 벌려면 그 정도는 해야죠. 네. 장인정신. 이게 띄어쓰기를 했는데 글이 달라붙어요. 네. 자, 항상 누구나 들어도 쉽게 경매가 이해됩니다. 네. 네, 성필 씨. 다가구 건의 명도자 10여 개를 한꺼번에 처리해 보니 이젠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법과 권리의 모든 부분에 우위에 있다라는 대전제를 머릿속에 두다 보니 두려울 게 뭐가 있는가 하는 생각과 각오로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뭐 어차피 성필 씨는 워낙에 좀 시야가 터진 사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고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경매 명도법이 더 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승천 씨, 너무도 소중한 스펙타클한 경험기에 많은 배움을 얻었습니다. 네, 배운 대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영화 보는 듯 합니다. 너무 생생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저도 지금도 이제 그때도 오죽하면 지금 이렇게처럼 상세하게 그 어떤 경험담을 적었겠습니까? 명도를 그 당시엔 정말 생전 안 한 거를 처음 해봤잖아요. 근데 그때 터득된 거가 하나 딱 있긴 있어. 즐거운 명도가 터득된 거 외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제 얘기하는 그 1% 고객님을 위한 명도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즐거운 명도하고 좀 다른 명도죠. 그래서 1% 고객님이라는 것은 한 1년이나 2년 내에 했을 때 한 명 정도 만날까 말까 하는 우리 또라이 고객님들이 생겼을 때에 대한 처리법인데, 그때 물론 지금은 그렇게 하라고 못할 것 같아요. 지금은 첫째, 나이가 들고, 둘째, 그래도 얼굴이 좀 알려져 있다. 이런 것 때문이고. 그러나 이제 처음에 경매 컨설팅 업을 할 때는, 1% 고객님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람을 원래 죽일 때는 무덤을 2개를 파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여러분의 집에 침범을 해서 너무 편하게 자기 건인 것처럼 한다든가, 부당하게 그 돈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한다든가 하면서 고의적으로 해코지를 끼치려고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무덤을 2개를 파는 거죠. 내가 설령 100억을 벌어놨다고 해도 오늘 네 죽고 나 죽자. 이런 어떤 기세를 보여줌으로써 꼭 그렇게만 해야만 되는 1% 고객님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들에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 정말로 심하게 해서 목숨 걸고 내보낸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기세를 보여줌으로써 그러니까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들어온 놈들이 지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들면은 하겠습니까? 돈 뜯어내려고 들어왔는데, 근데 제가 돈을 줄 듯 말 듯 해야 지 스토리가 성립하는데, 잘못하면 돈 요구하다가 신세 조지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포기하게 되겠죠. 그게 1%그 명도법인데, 여러분들한테는 쓸 수도 없고 쓰면 안 되는 기술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99% 명도, 대화를 하거나 법으로 하는 두 가지를 조합하는 기술만 쓰셔도 대한민국에서 안 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점. 이거 있습니다. 네. 대환 씨, 주말에 명도 강의 듣고 실전 사례를 다시 들으니 머릿속에 쏙쏙 들어옵니다. 즐거운 명도 감사합니다. 네.
네, 즐거운 명도의 이제 어제 버전에 이어서 이제 오늘 실전이네요. 자, 이 방송은 어찌됐든 15분, 20분 정도, 많으면 한 30분 정도 노출될 거고요. 실방으로서는 이제 여기서 단일하게 끝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